마켓 무버입니다. 빠른 배송의 대명사인 로켓 배송의 쿠팡이 업계에서 최강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쿠팡의 연매출 40조의 벽을 뚫으면서 국내 최초로 연매출 4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국내 유통업계 지난해 연매출을 비교해 보시면 쿠팡이 41조 2,9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통의 유통 강자인 롯데쇼핑과 신세계그룹도 뛰어넘은 겁니다. 롯데쇼핑의 연매출 13조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신세계그룹,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을 합친 이 그룹의 연매출 35조 5천억 원대였습니다. 쿠팡, 그야말로 유통업계에서는 로켓 질주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유통업계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 안에서도 쿠팡은 이례적으로 올해 매출도 지난해 4분기의 성장률 범위 내인 20% 이상의 성장이 자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쿠팡에서 단 한 번이라도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을 뜻하는 유효 활성 사용자 수 추이를 바라보시면요. 지난 4분기에 2,280만 명을 찍었습니다. 지난 8월에 58%가량 월에 내는 멤버십 비용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가수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질주하고 있는 쿠팡에 대한 분석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에서는 끝나지 않은 스토리 그리고 성장이라면서 앞으로의 성장세 지속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켓 와우 멤버십의 가격 인상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인상 효과가 상반기까지 지속 가능할 것으로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용자 수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플랫폼이죠. 팝패치를 인수한 이후로 통합하고 나서 마무리에 따라서 영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유활성 고객도 증가하고 있어서 쿠팡이츠 역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쿠팡 플레이 역시 콘텐츠 경쟁력이 확대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뤄나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실적 성장세 지속하면서 2025년에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이란 예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3분기에 1.4%대 영업이익률 기록했고요. 4분기 때 3%대로 끌어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영업이익률은 좀 아쉬운 수준이고요. 현재 경쟁 업체들이 독주를 제지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공세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네이버가 쫓아오고 있죠. 이러한 공세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는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OCI 홀딩스입니다. 이전에 저희 태양광 관련 이슈를 짚을 때 탑픽 종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바 있었고 그때 OCI 홀딩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주가가 잘 가더라고요. 5.6% 넘게 상승세 82,7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84,000원대까지 터치 나왔는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OCI 이제 미국 태양광 관련주 어떤 게 좋아라고 하면은 뭐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OCI 홀딩스, OCI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OCI 홀딩스예요. 근데 하나솔루션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뭐 태양광 쪽이 좋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 화학 쪽 분야, 에틸렌 쪽 분야가 반등을 안 하면 하나솔루션 이제 반등 주기는 좀 약간 힘들다라는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CI 홀딩스가 오늘 오르는 이유는 일단 뭐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뭐 당연히 좀 영업이익이 안 좋았으니까 뭐 물론 하반기에 시장과 더불어서 좀 더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한미약품 관련돼서 좀 약간 뭐 이슈도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 좀 안 좋았고 올해 초서부터 딱 달력의 숫자 바뀌자마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횡보하고 이제 최근에 이틀 연속 반등 주고 있는데 시작일까요? 일단은 저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일단 그 미국 쪽에 이제 미국 쪽 기반으로 일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 태양광 시장이 중요한데 어저께인가 이제 미국 대표 태양광 기업의 이제 퍼스트 솔라 실적 발표가 있었었는데 좋았어요. 그래서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그
반응해서 굉장히 좀 좋게 시장에서 반응을 보였었는데 OCI 홀딩스도 그 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은 이제 OCI 에너지고요. OCI 홀딩스 자회사, 우리나라 쪽은 OCI 홀딩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서부터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뉴스가 OCI 홀딩스가 오르는 이유로 나와 있는 게 이제 뭐 태양광 기업과 이스라엘 이제 미국 기업인 줄 알았더니 이제 이스라엘 쪽이라고 이제 나왔죠. 아라바 파워와 이제 합작법인 설립을 해서 조인트 벤처죠. 50대 50으로 지분을 갖고 가고 사업을 시작한다. 일단 현재도 사실 모듈 쪽에서는 OCI 에너지가 미국에서는 그 마켓 셰어가 1등이에요. 근데 막 50%, 40% 이렇게 점유를 하는 마켓 셰어는 아니고 한 15% 정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관세 부분에서 미국이 이제 그 중국 폴리실리콘 업체들한테 지금 현재도 200%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폴리실리콘에. 근데 더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받고 이제 중국 현지에서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90%의 폴리실리콘을 중국이 만들긴 합니다. 중국이 만들긴 하는데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폴리실리콘은 중국 전체 수입 분야의 1%도 안 돼요. 이제 이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냐면 동남아 쪽으로 돌아서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관세를 어떻게 처리를 해서 중국 쪽 폴리실리콘의 시장 영향력을 줄이느냐가 이제 앞으로 OCI 홀딩스의 그 어떤 실적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약간 지켜보도록 하고 트럼프를 한번 좀 믿어봐야죠. 그리고 태양광 쪽은 트럼프가 나름대로 좀 약간 선호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산업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차트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너무 이제 단기간으로 좀 볼 필요성은 없고 주봉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저점이 실질적으로 뭐 한 4년 정도 전 주가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해 바뀌고 나서 주봉입니다. 한 3주 정도 타이트하게 올라오고 한 달 이상 옆으로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횡보하는 어떤 차트 봤을 때 다시 위쪽으로 잡으려고 하면 뭔가 좀 이슈가 하나 나오든가 아니면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 거래량이 좀 약간 올라줘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제 주봉이니까 목요일이니까 주봉의 거래량은 내일 완성이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주에 거래량 대비해서 증가할 걸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일단 실적 저점을 좀 찍었고 그다음에 미국 쪽의 업황이 좋아서 미국 쪽 관련 기업들도 지금 현재 좀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느낌을 OCI 홀딩스, OCI 에너지 이렇게 OCI 에너지 이제 미국 쪽 기반 이제 비상장이고 OCI 홀딩스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홀딩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기업이고 주가 흐름 좋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간에 태양광과 관련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 움직임에 OCI 홀딩스가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볼게요. 두 번째 기업은 KSS 해운입니다. 가지고 오시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그분의 성격이 다 보여요. 보니까 이제 리스크를 크게 테이킹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고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하나 두 개씩 있는 기업이라면은 언젠간 올라가겠지. 약간 이런 좀 스탠스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맞췄습니까? 반 정도는 맞고요. 일단은 지금은 뭐 원래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좀 약간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맞아요, 중요해요. 우선시 돼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서 떨어져도 걱정이 없는 어떤 종목과 그러니까요.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갖고 왔습니다. 약간 나이가 살짝 보이네요. 네, 나이 얘기 그만하시죠. 네,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SS 해운, 뭐 여타 해운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관심을 받다가 좀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죠.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뭐 주가는 뭐 꼼짝을 안 하다가 이제 다른 이슈로 좀 움직였었는데 KSS 해운은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LPG와 암모니아를 전문으로 운반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 이제 그 한국가스공사가 뭐 그 LPG 같은 거 수입할 때 주로 이 기업이 이제 운반을 하는데 이 기업의 특징이 이제 뭐냐면 이 굉장히 긴 장기 계약을 합니다. 굉장히 긴 장기 계약을 해요. 그럼 이게 이제 좋을 때는 운임이 떨어질 때는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운임이 보장이 되는데
운임이 올라갈 때는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배당주예요. 지금 주가가 딱 9,000원인데 400원을 배당을 하기로 했죠. 이게 굉장한 고배당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LPG 이제 이 기업이 이제 LPG랑 암모니아를 주로 이제 운반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배를 정말 큰 배를 하나 인도를 받았어요. 그 배를 이제 시장에서는 보통 VLGC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대형 가스 운반선을 VLGC라고 얘기를 하는데 암모니아 쪽 업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많이 좀 약간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은 이제 LPG 쪽으로 이제 LPG랑 LNG랑 차이가 뭔가요?라고 이제 가끔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장 우리가 이제 집에서 쓰는 LNG는 이제 메탄가스 기반의 가스고요. LPG는 우리가 보통 집에서 이제 휴대용 가스버너로 보통 쓸 때 이제 부탄가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프로판가스라고도 얘기를 네. 하고 그게 이제 LPG죠. 실질적으로 이제 용접에도 많이 쓰이고 이제 뭔가를 가열할 때 그다음에 LNG는 이제 아시듯이 발전에도 좀 많이 그죠, 쓰이는 네. 그런 가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너무 지금 실적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이 KSS 해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 말고 한 2010년도 초반 정도서부터 굉장히 퍼포먼스를 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10배 좀 못 올랐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시장에서 이제 재평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KSS 해운도 지금은 다행이죠. 운임이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계약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거의 리스크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매매를 할 때 팁을 하나 드리면 기업적인 리스크로 빠질 일은 거의 없죠. 근데 시장이 급락이 와서 KSS 해운이 같이 빠진다. 그러면은 원래 그 유지되던 가격으로 복원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장 때문에 빠졌을 때는 이렇게 좀 잡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맡길 수 있는 KSS 해운 만나보고 왔고요. 마지막 기업입니다. LG 이노텍인데요. 오늘 상승 탄력 나오고는 있는데 이 기업 무서워요, 살짝. 네, 저도 무섭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이 어딘가 굉장히 좀 궁금한데 실질적으로 고점이 22년도 고점에서 지금 현재 횟수로 3년 정도 떨어지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수급도 거의 뭐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수급 바닥은 주가 바닥이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이제 보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증권사에서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리포트 내용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컨센서스를 굉장히 낮게 잡아놓고 이제 1분기에 굉장히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가 옛날에 그 1분기 영업이익을 1,143억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아는 애널리스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갖고 야 애널리스트들은 도대체 어떻게 1,100억도 아니라 1,143억 이렇게 끝자리까지 디테일하게 이걸 컨센서스를 제시를 하냐라고 했더니 엑셀 시트가 있대요. 엑셀 시트에다가 이제 이렇게 품목에 이렇게 가격이랑 넣고 맞아요. 이제 함수가 이제 다 적용된 그럼 이제 딱 나오면 그거대로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LG 이노텍을 지금 시장에서 보는 좀 긍정적인 시선은 아이폰 16e 출시, 그다음에 저는 좀 약간 아이러니인데 아이폰이 중국에서 정말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중국은 반미 감정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근데 아이폰이 뭐 폭스콘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알리바바의 협업으로 아이폰의 어떤 그 중국 쪽의 네. 이미지가 조금 더 좋아져서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은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고 있는 LG 이노텍도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시장의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차트를 잠깐만 볼까요? 이제 주가는 바닥을 잡고 이제 중요한 건 수급이 바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수급이 지금 바닥 잡고 매공 기관 모두 급격하게 어떤 그 큰 매수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팔 물량은 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와 어떤 수급이 바닥을 1월 달 말에 찍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